안녕하세요. 별일 있는 부동산 팁입니다. 두정역 힐스테이트가 하루 앞선 2월 15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분양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뭐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천안에서는 가장 높은 분양가 출발했습니다.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분양가 높을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는데 막상 이 소문이 현실화가 되니까 사람들 반응이 현재는 뜨뜻미지근하긴 합니다. 이미 뭐 미분양이 될 거다라는 소식은 그 전부터 있었긴 했는데 또 이 상황에서도 청약 신청 들어가시는 분도 또 계실 겁니다. 각자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이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두 개 회사가 공동으로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현재 공사 분양 중이거나 2월에 분양할 예정인 그 아파트는 67개입니다. 60개가 넘죠. 충청권에서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 그리고 대전에 가양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가 분양 중인 아파트의 평면 구성을 쭉 살펴봤어요. 두정역 힐스테이트가 그런 현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가는 좀 빼고 단지 구성이나 평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역시 개인차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판단은 역시 여러분들 몫이겠죠? 분양가는 중간중간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로 하고요. 입지 여건, 주변 아파트 시세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링크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현장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7-1번지 1원에 총 997세대 84 A, B, C, D 102, 148, 170 타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48과 170, 즉 51평, 69평은 합쳐서 총 3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84 타입이 주력인 거죠. 먼저 단지 배치도 한번 보시죠. 84 기준으로 105에서 111동 이 앞동은 뒷동인 101동에서 104동 여기보단 분양가가 높아요. 조망권 때문에 분양가가 좀 높을 텐데요. 자, 어느 정도 조망권이 나오는지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 조망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조망이 각자 각 동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될 거고 바로 앞에 자동차 학원이 있습니다. 층수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이 자동차 학원에 나중에 아파트라도 들어서게 되면 이 조망은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망이 있어요. 조망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84 D타입은 모두 앞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단지 내 근린상가는 두정포레나와 마주하고 있는 101, 102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출입구는 주출입, 부출입 이렇게 해서 두 개소가 있는데요. 부출입구는 역시 두정포레나와 서로 마주하고 있고 주출입구는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준공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두정 대림 3차에서 힐스테이트 신부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북일고, 단국대, 천호저수지까지 바로 쉽게 연결이 됩니다. 네, 더 이상 우회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중앙에는 굉장히 큰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을 어떻게 꾸미고 구성할지 그리고 나중에 실제 입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홈페이지를 봐도 여기 아직 주차 대수는 나와 있지 않아서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 신두정지구는 보통 1.2대 1에서 이걸 기준으로 최하 1.16대 1에서 1.26대 1 여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두정역 힐스테이트는 얼마나 될까요?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단지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평면 구성 알아보도록 할게요. 84A, B, C 이 타입은 판상형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84D 타입만 타워형입니다.
먼저 84A 타입 평면도부터 볼게요. 현관. 자, 현관 한번 보죠. 현관 입구에서 맞이하는 창고는 이거 어느 현장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큰 창고입니다. 아산에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서 이거 못지않은 크기의 창고 갖고 있는 아파트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큽니다. 집안 내에 잡동사니 물건을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크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정말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 적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레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넓은 창고 있으면 좋죠. 공용 욕실과 침실 2, 3 이걸 한번 보시죠. 다른 아파트 브랜드와 비교해도 이거 큰 차이 없는 공간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차이점을 둔다면 침실 2의 가로폭이 3.0이라는 겁니다. 다른 현장 대부분은 침실 3이 3.0, 가운데 있는 침실 2가 2.7 가로폭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긴 똑같이 3.0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는데, 즉 침대, 책상을 놓는 데 있어서 좀 더 활용하기엔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복도와 주방 공간 한번 보시죠. 그냥 노멀한 공간입니다. 견본주택에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이 조명빨 그리고 옵션을 통해서 굉장히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가 실제 들어가 살 집하고는 느낌이 다를 순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옵션 많이 넣으면 나중에 다 합산해서 취득세 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빠져 있는지. 네, 바로 이 복도 수납 공간이나 주방에 팬트리가 없다. 네, 이겁니다. 현관 창고가 큰 점이 장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복도 또는 주방에 팬트리가 없습니다. 보면 알파룸이 처음부터 설계가 되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평면 구성을 할 때 알파룸 공간을 설계하고 이를 옵션을 통해서 주방 팬트리나 아니면 좀 넓은 주방, 시각적으로 넓은 주방 그리고 복도 팬트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공간이 두정역 힐스테이트에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방 팬트리가 없어서 조금 실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안방 쪽에 있는 드레스룸 한번 볼까요? 이 84 ABCD 타입 모든 타입이 드레스룸이 타 아파트보다는 넓습니다. 여기 84 A 타입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별도로 붙박이장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공간은 굉장히 넓고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공간은 좀 없거나 좀 아쉬워요. 왜 이렇게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설계하시는 분들 당연히 하셨겠죠. 누구라도 각각의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설계 뽑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수가 제한적인 공간을 찍고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최적화된 각각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 공간마다 각각 주는 그 실용성에 따라 서로 타협하면서 설계와 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84B 타입 보도록 할게요. 84A와 비교해서 현관 창고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드레스룸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디귿자가 아닌 11자형입니다. 이 드레스룸만 따지고 보면 84 타입 중에서 그리고 102 타입 41평과 함께 비교해봐도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이번엔 84C 타입을 보도록 할게요. 평면 구성을 보면 84B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드레스룸의 크기,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파우더룸 위치도 좀 다른 거.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이 두 타입을 비교할 만한 게 보이지는 않네요. 84D 타입을 보시죠. 이것도 흔하게 보는 평면 구성은 아닙니다. 타워형은 대체로 주방 그리고 거실이 일체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구조는 판상형처럼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지워줍니다. 참 재밌게 공간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판상형이 아니면서 판상형 같은 느낌. 근데 그런 게 살짝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02 타입 41평 보시겠습니다. 여긴 또 현관 창고를 줄이고 복도 팬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방 팬트리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개인마다 가구마다 쓰임새가 다르겠죠. 지금까지 두정역 힐스테이트 34평, 41평 평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두정역 힐스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알파룸 공간을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고 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대체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가구의 세대 구성원 수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요즘은 가족 구성원이 5명이 넘기가 쉽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대형 평형으로 갈수록 서재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마땅히 좋아할 만한 평면 구성은 아닐 거예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분들은 이보다 좀 더 큰 평형 50평,
69평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바로 위에 있는 평면 구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세대라서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복층 구조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분양가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단지 구성과 평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월 23일 견본주택이 문을 엽니다.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기 전에 먼저 평면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리고 유닛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2월 16일 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때 유닛이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때 반응은 호불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견본주택 방문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취향에 딱 맞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잘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분양가 높아요. 그리고 입주까지는 1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처분 계획 없이 덜커덩 계약을 하면 분명히 입주 때 여러분 낭패 볼 거예요. 여러분 1년 훅 가는 거 아시죠? 계획을 잘 세우셨고 구조도 마음에 들고 경제적인 부담도 없다? 이러면 계약하셔도 됩니다.